매달 마지막 주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혁 활동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보고서 어떤 보고서입니까? 오늘 보고서는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아, 제목만 들어도 노잼의 향기가 나는데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흔히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인데 재정분권, 지방이양 시청자들께서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정분권 뭐 입법적인 차원에서나 뭐 권한적인 측면에서 권한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자체가 뭘 하려면 돈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정의 권한을 넘겨주자. 이게 재정분권이고 지방이양이란 건 이것도 약간 전문적인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정부 사무가 있으면 정부가 이제 하는 일을 사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 사무가 있고 그럼 중앙 사무라면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 사무거든요. 그리고 지방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이건 구별이 어려워요. 공무원도 잘 몰라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도 잘 모르시는 사무도 이게 용어들인데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나눠지는데 이걸 일부분 떼서 지방 이양하겠다. 이게 지방 이양.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돈도 주고 일도 넘겨주겠다. 그래서 재정분권과 지방이양을 이제 5년 전에 2018년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이 됐으니까 이걸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평가해 보겠다.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다. 현황이 어떤지 보겠다. 이런 보고서인 거죠. 뭐 이제 흔히 네. 말하는 지방 분권 시대를 네.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네. 실질적인 권한도 주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독립 네. 권한도 주고 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네. 자, 그러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 네. 뭐 쟁점이 되는 사업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쟁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방 재정분권이라고 재정 역설적으로 이게 뭐 법이나 세금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다 적용되는데 이 법은 지방에는 법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법을 새로 만들진 않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일부분에 떼서 지역에 일가족 주겠다. 이게 이제 재정분권의 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부가치세 그동안 우리가 물건 뭐 10,000원씩 사면은 1,000원 부가치세였잖아요. 그동안 다 국세였어요. 근데 이거를 한 최대 20%까지 지역에 내려주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너네도 돈만 가져가지 말고 그동안 국가가 책임졌던 영역들을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쟁점이 뭐냐면 그럼 실제로 그럼 세수가 늘었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핵심 사항이 하나 되는데 실제 세수는 조금 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세수는 그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늘은 경향에서 이건 원래 목표대로 가고 있다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게 아까 말한 사무도 같이 왔잖아요. 일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일이 같이 오다 보니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제대로 집행 안 된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뭐 한 5조 원 내에 5조 8천억 정도가 더 내려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아,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은 5조 8천억치 거의 99.7%를 했어요. 근데 집행률은 한 75%.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다 못 쓴 거죠.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돈을 줬는데 사무도 같이 가져가는데 이 사무를 제대로 소화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네. 뭐 지방 공무원의 수가 뭐 비약적으로 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원래 하던 일도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던 일들을 그냥 넘기면서 잘해라 돈 줄게 이 현실성 있나 이런 네네. 반발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맞습니다. 그게 네. 이게 여기도 뭐 조사만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네.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야 이게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인건비도 늘고 있는데 돈은 맨날 고정적으로 주고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당혹스럽고 행정력이 더 소비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평가들은 현장에서 나오는 평가들이라고 여기 보고서 적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네. 대표적으로 이양이 되는 사업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도 쟁점이 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지방 하천이거든요. 하천. 네. 예. 우리가 국가 강을 보시다 보면 여기서 네. 국가 하천 몇 건, 뭐 지방 하천 몇 적혀 있잖아요. 예. 이게 소관이
이제 서로 달라지는 건데 네. 그 전에는 다 정부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지정돼 있다라 하더라도. 이름만 지방하천이라도 네, 하천에도 이게 뭐 제방을 만든다든지 네. 뭐 안전한 뭐 하천을 안전에 뭐 홍수 대비를 한다든지 이게 다 국가 사무였거든요. 네. 이번 2018년도에 이걸 다 지역 자치단체로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 강이란 게 네. 딱딱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별로. 네. 네. 만약에 금호강도 뭐 영천시도 있고 뭐 저 포항시도 있고 발원해서 뭐 이제 다시 네. 대구시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럼 금호강 하나만 해도 3개 지자체가 같이 있잖아요. 대구에서도 한 2-3개가 다시 겹치고. 네. 그 일괄되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욱인가는 이 보고서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홍수의 70% 80%는 지방하천에서 나와요. 국가하천은 별로 안 나거든요. 왜냐면 국가하천은 정부가 돈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잘 안 나요. 그래서 지방하천에서 보통 나는데 이거를 국가가 그동안 들고 있다가 지역에 줬는데 관리를 이렇게 영천시 따로 뭐 대구시 따로 뭐 포항시 따로 대구 안에서 동구 따로 북구 따로 이렇게 되는 행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원화된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관심이 많은 뭐 단체장이 있으면 또 관리가 되겠지만 이 또 광단체 지자체별로 단체장이 관심이 별로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 실컷 제방을 잘해놔도 위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하루 쪽 지자체는 또 피해를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의 사무로 관장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방금 우리 활동가님 지적해 주셨던 한 지역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내면 정리가 안 되니까 통일된 목소리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지방사무로 다 이양을 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지역 저 지역 다르게 하겠다. 뭐 박자가 안 맞다. 근데 뭐 그건 뭐 너네들한테 돈 줬으니까 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더 황당한 거는 이게 또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언급한 거 사실 마찬가지고 이 지방하천에 대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는 어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넘기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 준비 없이 받은 지자체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동안 수십 년을 안 했는데. 수십 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당혹스러운 거 돈은 또 내려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돈들을 제대로 못 쓰고 하천대로 관리되지 않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또 이게 또 웃긴 건 국토부에서도 불만이 나와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다 관리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직접 했으니까 됐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이런 상황이었고 중앙국토부 안에서도 답답하고 지자체도 답답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 서로가 불만인 이 정책 때문에 도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도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난임비 지원 관련돼 있습니다. 난임비 그러니까 그 임신이 어려운 분들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지방사업으로 넘겼어요. 중앙복지부에서 넘겼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뭐 몇 회까지 뭘 해주겠다, 뭐 비용을 대주겠다 이런 뭐가 많은 지자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그냥 한방 치료 가면 뭐 보약함 더 지어주는 거 한 번 더 한번 해줄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황당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산에 따라서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보건복지에서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인구정책은 국가의 정책이지. 그렇죠. 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아닌 거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소위 말해서 경북의 어느 군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종합병원도 없는데 이 난임 정책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네요. 그러네요. 시술할 병원이 없는데. 그렇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하긴 합니다만 뭐 경북 지역이나 뭐 군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럼 뭐 차비도 지원해 줘야 돼. 뭐 차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 뭐 이런 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사람의 처우가 너무 지역에 따라 갭이 차이가 나버리는 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마다 지역마다 있는 특색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다 챙길 수 없는 특색에 맞춘 정책을 하라고 조례재정권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지역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벙찌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다 지금 이제 시작돼서 아직 논란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암 환자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암 환자를 지역에서 과연 만약에 대구처럼 광역 단위에서 광역시 정도 되면 그래도 종합병원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지역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왜 보건복지부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가 다 놓고 넘긴단 말이야? 이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데는 어떤 지역은 네. 병원부터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의사부터 모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사 아예 안 계시는 데도 꽤 많으니까 어떤 데는 의사와 병원은 있으니까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먼저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자체가 네.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네. 자기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하고 대강 다른 지역과 적당히 베껴서 하거나 네. 뭐 그나마 보건복지부 하던 대로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해야 돼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건 이 지역 스스로 특색을 갖춰서 지원을 해서 더 사람들 더 잘 살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방자치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뭐 어떤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 못 받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이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업무를 이렇게 지방산부가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바뀌었거든요. 넘어왔는데 뭐 넘어왔는데 이거를 좀 너무 이렇게 사회적 토론이나 현상 파악 없이 좀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어떤 지적들은 어떤 부처들은 이것을 왜 넘겨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중앙부처조차도 이거 왜 넘겨줘야 되지? 이런 내용들도 이런 것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넘어온 사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일관적 이 사업이 내려와서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단어를 바꿔버리는 업무 사업명을 바꿔버리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인지.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넘긴 지방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 지금 사업 정도가 한 7,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중간에 그 7,000개 중에서도 그나마 국회가 파악한 게 7,000개고 사실 더 많은 건데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 자기들도 통계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도 있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이 국회조차도 이걸 다 파악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 쓰기 위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하고 통계 시스템 열어서 자료 통계도 확인하고 했는데도 빠져나간 사업들이 있다는 평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사업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의회, 기초의회 단계에서 뭔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행되는 단계까지 사실 지방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선거 결과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당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무투표 당선도 많은 이 지역에서 지방의회가 또 그런 것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할 역량이 되나? 네네네. 그런 상황도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 활동가님 같은 시민단체들만 죽어라 또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지방 정치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지방 사무로 다 넘겨주고 예산을 배정해 준 거거든요. 그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떤 국비 따왔다고 표현을 해요. 원래 이게 회계가 따로 이제 지방상생 발전기금 형태로 이제 균투계획이나 다른 형태로 딱 구성해서 딱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교부금을 이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딱 지정돼서 내려오니까 이게 딱 서울에서 받았다는 표시가 나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무조건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따왔다. 내가 이걸 했다. 정치적 업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근데 그 사업 내용 자체를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업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내가 30억을 따왔어요. 이 지역 20억을 뭐 사업을 해요. 내가 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나 경북의 수많은 기초단체들이 그렇게 정부에서 이관된 이양된 지방사무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돈 받은 거 어디다 썼나 이거 다 모니터링 하려면 얼마나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그냥 돈 내려오니까 쓴다의 개념에 가깝게 그냥 허용해 주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 이거 사실 이런 보고 쓸 때는 정책 보고 쓸 때는 국회 공문 내리고 다 통계조사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일단 공식적으로 명시될 정도면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계가 명확하게 안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겠네요. 그 행안부는 일단 입장에서는 행안부는 다시 시스템 마련해서 지방등 사무를 다시 점검하겠다. 2026년까지 그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2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또 돈을 쓰는 거 어떻게 쓸 건지 돈을 어떻게 돈이 새어 나가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3년 뒤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그럼 지방사무로 뭘
이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중앙부처에서. 네네네. 뭐 장관이 합니까? 그건 뭐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행안부 장관이. 원래는 그 국토분권 발전 협의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는데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예.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관료와 일부 정치인들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공유가 잘 안 돼요. 네.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도 뒤늦게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걸 넘긴다는 걸.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늦은 대응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어떤 걸 지역 사무로 할 거고 어떤 게 중앙사무소 할 건지 이제 전 사회적인 토론, 네. 공개적인 합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밀실 협의까지는 아닌데 네. 좀 아름아름 되는 전문가끼리 아름아름 정리되는 관료들끼리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그 지역의 이해관계도 네.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역 개개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 협의체 안에 네. 지방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의 목소리도 단체장이 원하는 게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단체장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하다못해 국민 설문조사라든지 뭐 수기 토론회라든지 이거 지난 정부에서 원래 이걸 만들었는데 지난 정부 때 이런 걸 차라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럼 어떤 것들이 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공개적으로 토론됐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좀 대통령 공약 사업처럼 좀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한이 늘어나면 책임이 또 늘어나는 거고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혼란상 속에서 피해보는 것이 또 시민일 수 있는 거고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진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보고서 자체는 많은 비판을 했지만 비판은 많지만 이 보고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재정분권과 지방기양 사무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고서가 사실 나오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정책처럼 곳이 이 독립적인 국회 산하의 독립적인 이제 정책 기능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를 비판 내용을 이렇게 담지 못했을 거고 네. 민간 차원에서라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지 못했을 거다. 수집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다. 차라리 이거 2026년에도 한번 이제 2기가 이제 지방계양이 2기가 완료되는데 그것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보고서 자체는 저는 이런 보고서는 좀 좋은 보고서 같다. 네. 사실 좀 어렵지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걸 비판하는 것들을 드러내주잖아요. 사실 그런 건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말한 재정분권과 지방 이양이 잘 되는 지점 사실은 너무 큰 질문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사업들 내려왔을 때 잘 되고 있는 건 모니터링을 하거나 지방 어떤 평가를 하거나 사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의 민들이, 지역의 시민들이 해야 되고, 지역의 지방의회가, 지역의 언론이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사실 좀 약간 실종된 상태다 보니까 좀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지방이양, 지방분권이 활성화 잘 되기 위해선 뭐 중앙과 지방은 어떤 이게 권한 구조도 잘 재편하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거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 지역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 지방의회가 모두 함께 이 사업을 잘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고 협의하고 얘기하는 어떤 장들이 만들어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잘만 정착이 되면은 네. 지방선거가 좀 실질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자체장이나 구청의원들이 선거 공약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결국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많이 이관이 되면은 지자체별로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니까 그럼 지자체장이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약의 수준이 과거보다 더 아주 뭐라 그럴까 구체화될 수도 있고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당장 행정의 공백, 혼란상 이게 지금 문제라는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군요. 40분이 넘었네. 네. 엄청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오늘도 귀한 보고서 잘 분석해 주신 장재활동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